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오팔리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참 무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핑크빛 물듬이 아주 화려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잎 표면에 이 백분이 이렇게 짙게 뜨는데요. 일조량만 좋으면 늦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는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팔리나 가격은 대략적으로 두당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착한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예쁜 품종 중에 가격대가 이렇게 저렴한 아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이 약간 미인 품종과 약간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팔리나의 이 특징이 뭐냐면 잎이 다른 미인과 다르게 좀 길다랗게 자란다라는 게 이제 아마 매니아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얼굴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얼굴 모양이 길다란 것도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곧 이렇게 잎이 길다란 미인이 이제 유행이 곧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이 오팔리나의 성장은 봄과 가을인데요. 특히 가을 같은 경우는 성장보다는 얼굴에 이런 화려함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이제 가을에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 이제 대표 품종인데요. 이 서서히 바깥부터 핑크빛이 감돕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약간 이제 화이트빛 색상이 드는데요. 이건 아마 성장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팔리나는 자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품종은 아닙니다. 자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은 적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이제 풍성한 군생이죠. 이 적심은 이 줄기의 생장점 부분에서 커팅을 해서 잘라 주어서 그 잘라준 부분이 마르면서 옆에서 새로운 자구가 나오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은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커팅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오팔리나 같이 군생을 이뤘을 때 예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을 보시면 치마를 많이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마라는 것은 잎이 일조량이 부족해서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오팔리나의 특징이 바로 일조량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치마를 입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치마를 입게 했는데요. 일부러 이제 그늘에서 키운 겁니다. 그 이유는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늘에 놓고 빠르게 웃자라게 만든 건데요.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목대가 굵어지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잎을 모두 다 제거를 한 후 이제 긴 화분에 위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어제 물을 줬는데 아주 건강하게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아주 무던한 품종 중에 하나고요. 물을 좋아해서 2주 간격으로 물을 주는데 이게 참 고민입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게 웃자라기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환경이 6시간, 일조량이 6시간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빼고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특히 이 병충해도 아주 강한 품종이고요. 나는 잎을 이렇게 길게 만들고 싶다는 분들은 약간 그늘에서 키워도 좋을 듯 싶습니다. 묵은 오팔리나의 모습입니다. 묵은 오팔리나는 이렇게 잎이 짧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맴돌고 겉에는 약간은 뭐 백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런 묘한 매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때 많이 찾기는 했지만 지금은 뭐 그 인기가 좀 사그러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미인들과 다르게 이 줄기가 형성이 됩니다. 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래 키우면 약간은 고목 분재 그런 느낌의 모습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팔리나의 분갈이 시기는 대략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약간 웃자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름 성분이 많으면 약간은 빠른 성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져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엉성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고, 이 오팔리나한테는 웬만하면 영양제는 주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주지 않고 이 시간에 맡겨서 다져지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팔리나를 키우면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팔리나는 또 잎꽂이도 잘 됩니다. 잎꽂이를 이렇게 하단에 있는 잎을 떼어서 놓으면 이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자구를 따로 어느 정도 이 자구가 얼굴이 형성이 되면 그때 또 화분에도 옮겨 심는 그런 방법을 쓰면 무한 번식도 가능한 품종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 오팔리나를 키우면 다육이 생활이 아주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충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따로 무슨 뭐 다른 품종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도 자주 걸리는데 이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깍지에도 약간 강하고, 그렇다고 뭐 곰팡이 병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단점이 있다면 뿌리가 다른 다육이에 비해 약간 빨리 노화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꼭 분갈이를 해주시고, 분갈이를 할 때는 죽은 뿌리나 이런 이제 이 실뿌리, 그러니까 오래된 뿌리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주고 말린 후 새 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는 게 오팔리나를 예쁘게 키우는 비결입니다. 오팔리나 분갈이는 저 같은 경우는 봄에 해주는데요. 가을에는 이 가을 바람에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면 예쁜 모습을 만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육이는 성장을 할 때 예쁜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초록빛 얼굴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예쁜 얼굴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시기에 분갈이를 해주면 그 화려한 색을 많이 볼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화려한 색을 보고 난 후에 분갈이 하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봄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가을부터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지 파악을 하신 후 분갈이를 해주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오팔리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